사채꾼 우시지마, 무라니시 도루 등 일본의 90년대에서 00년대를 다룬 만화나 드라마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음침한 거리, 네온사인, 술에 취한 사람들. 일본은 최소 20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나라의 부가 증가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텐션이 떨어지고 기업들도 채용과 투자를 줄인 거죠. 한국도 과연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도 장기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 저성장의 속도. OECD를 기준으로 보나 한국은행 전망치를 보나 모두 앞으로 저성장을 가리켜요.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잠재 성장률은 1.4%, 2024년은 2.3%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2023년 1.4%, 2024년 2.1%이죠. 여기서 잠재 성장률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본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뜻합니다. 우리 경제의 최고치가 1에서 2%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우하향했습니다. 80년대는 10% 이상, 90년대는 8에서 9%, 00년대는 5%, 10년대는 3% 성장을 했죠. 20년대 들어서는 2%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저성장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높은 부채 비율.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가계 금융조사에서 20대의 부채가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어깨가 이전보다 무거워진 거죠. 20대만 그럴까요? 한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기업과 가계부채를 모두 합친 민간부채는 94년 일본이 214%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22년 이 비율이 무려 226%에 육박하죠. 버블 시대의 일본과 한국의 현재가 유사한 수치입니다.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그 빚을 갚는다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성장을 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상 8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108%랍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더 빚을 낼 수도 있죠. 특히 집에 대한 열망이 강한 한국에서는 저금리는 곧 부동산 매수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 선뜻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담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집값이 저성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평생을 걸쳐 월급을 아끼고 노력했는데 서울에 내 집 하나를 못 산다면 사람들의 의욕이 증가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현재 한국의 서울 30평대 아파트의 집값은 1인당 소득 대비 약 30배 수준입니다. 일본의 버블이 한창이던 때 도쿄 집값이 60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친듯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30배도 최근 20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높은 집값을 저성장과 높은 부채와 같이 곁들여 살펴봅시다.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성장을 만들기가 힘들고 이미 부담하는 빚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는 저성장의 흐름을 깨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게 맞을까요? 이제 저성장을 전제하고 뭐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대응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